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기술정보 가득 전문 소나무 뜨락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문인목 소나무 일반 호접입니다. 수령은 11년생입니다. 그 문인목은 목대가 우선 가늡니다. 타 그 수령에 비해서. 오랜 세월 버텨낸 그 모습이 연출되다 보니까 가지는 물론 밑으로 이제 당연히 떨어져야 되죠. 어린 이 재배목으로 한번 문인목을 한번 키워보자 해갖고 한 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어린 나무로 이렇게 키우는 거는 계속 의구심이 들어요. 제 자신도 과연 안정된 그 문인목으로서의 수용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항상 이 나무를 보면 화두인데, 일단은 갖출 거는 다 갖춰야 돼요. 수용으로서 뻗어 나간 자리 팔뚝꿈치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밑에 이렇게 보면 이것도 지하고가 저 맨 좌측 거 이거 땅에 거의 끌리다시피 했죠. 저거는 지금 이제 나중에 제거가 돼야 되죠. 아닌 자리에 팔뚝꿈치 안쪽에 이렇게 가지가 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닌 자리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없어야지 이 공간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선이 훤하게 잘 보이죠. 그 목대가 밑에 조금 좀 굵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물집을 놓고 시비를 하고 비배를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요걸로 이제 일지를 좀 쓸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이게 뒤에서 돌아서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요. 앞에서 나와서 뒤로 돌아간 것보다는 앞에서 나오면 수간의 선을 가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거를 했고, 차라리 그러면 뒤에서 돌아서 앞으로 나오자 해갖고 뒤에서 돌아서 앞으로 낸 제 일지입니다. 지하고는 뭐 40cm, 45cm 정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 정상적인 단엽 처리로 갈 것인가, 양손 가위로 단을 짜서 착착착 내려주는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접붙일 그 자리도 보면은 여기죠. 팔뚝꿈치에서 뻗어나간 그 위치. 그래서 여기서 미리 가지를 2개를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위치에 가지 하나 있고, 여기서 이거 제거를, 앞으로 나온 걸 제거를 하지 않고 이쪽으로 돌려서 뒤로 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작년까지는 요 가지가 너무 짧아서 이제 안 냈는데, 올해 이제 여기서 가지가 20cm 시트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접을 이제 넣어볼까 합니다. 일반호적으로 접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 접도는 저는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접 붙일 때는 이거나 이걸로 이제 사용하는데, 아주 제일 큰 접, 이게 굵은 접이죠. 굵은 접을 시도할 때는 이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걸로, 그리고 아주 어린 나무는 요걸로 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좋은데 좀 가늘고 짧아요. 여러 개 나오긴 했는데, 요것도 좋습니다. 아주 딱 꼬부라들어서 이거보다도 더 좋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앞으로 넣겠습니다. 넣고 좋죠. 딱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옆에서 나와야 되니까 뒤에서 이렇게 접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접자리가 표시가 나지 않도록 뒤에서 접을 넣겠습니다. 일단 이 접수의 굵기를 대목에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 군데를 눌러놔요. 이렇게 집어 놓는 거예요. 표시 나죠. 그리고 요거를 요 자리에 놓고 바로 여기를 하면 이 접수가 이거 수피 부분이 까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은 접수가 대목보다 훨씬 더 가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요만큼 올린 상태에서 한 1mm 정도를 올려줘요. 올려주고 밑에를 다시 눌러줍니다. 그러고 내리면 여기 이제 표시가 나죠. 요 부분이 여기를 일단 수피를 이렇게 까줘요.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외피 까고 지금 이제 속에 있는 형성층 부분을 이제 까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또 이게 나가면 이렇게 강의를 나가면 많이 질문하는 문제가 접수의 이 목질부를 까는 게 아니라 접수는 수피만 까고 대목의 목질부를 이제 까주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생이도 깨끗하게 앞뒤가 또 아래의 양옆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목을 이렇게 목질부로 까는 거는 접수가 완전히 딱 들어가야지 그 접수의 그 형성층과 대목의 형성층이 딱 들어맞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U자 형태로 이제 까냈습니다. 영상에 부족함이 있어서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그 대목을 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설명드린 거는 여기 이제 대목을 이렇게 조제를 했어요. 이렇게 조제를 했는데 이렇게 옆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완전히 U자가 되죠. 이렇게 각이 져서 요 면이 각이 져서 내려간 것도 아니고 U자로 내려갔어요. 그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U자 형태를 띄었습니다. 반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피도 보세요. 깨끗하죠.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캘러스가 형성이 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접수 조제할 때 요 부분에 대면 대목에 그러니까 이면이죠. 요 면하고 접수의 요 면하고 딱 깎이는 부분이 맞아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고서 전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면으로 보면 칼로 대겠습니다. 여기죠. 그리고 우측으로도 여기죠. 이렇게. 예. 그러고 그대로 띄겠습니다. 그러고 넘겨보세요. 이렇게. 그럼 어디가 잘렸어요? 여기가 잘렸죠? 그러고서 요거를 살짝 까줍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대목의 두께가 되는 거죠. 그죠? 굵기가 되는 거죠. 요것도 이 자리가 전면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깠어요. 여기는 긁어줍니다. 한번 이렇게 긁고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간까지 옆면에서 보면 중간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기 좋으시게 여기죠. 여기 이거의 두께 중간이면 요 정도 되죠. 요 정도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접수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대도 넘어가서 여기도 중간이면 여기쯤 오겠죠? 여기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타원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따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깨끗하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긁어주세요. 그럼 습피가 형성층까지 깨끗이 잘렸죠. 이렇게 절개가 됐죠. 그리고 요거를 보세요. 대목에 접수를 그대로 한쪽을 맞춥니다. 이렇게. 자, 이제 중요한 건 보세요. 요 안에도 대목이나 접수 쪽에도 숲이가 그 목줄부가 보이는 일은 없죠. 그리고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이쪽도 보이는 데가 없죠.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고 틈이 벌어진 것도 없죠. 이렇게 대목과 접수가 틈이 딱 붙었죠. 이렇게 정확하게 붙어야 일반 호접이 올바로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 사진을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차라리 편집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뒤집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 상태에서 이걸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한번 이제 접을 대면. 그리고 이 접을 압착시킬 수 있는 이 압착용 그 보조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한 면을 이렇게 쳐놔요. 그러면 동그랗지 않아서 여기 압착을 시켰을 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딱 붙죠. 이렇게. 이 넓이는 대목보다 조금 더 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절연 테이프를 이 정도 한 2cm 이상 이렇게 길게 해서 반대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이것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넘겨줘요. 어느 선이든 접붙인 이 부위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해서 X자로 걸어줘요. 이렇게 두 바퀴씩 돌리고 여기서 이렇게 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고 내려와서 이렇게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면 좋아요. 이제 테이프를 한 번 더 해서 이런 식으로 더 진행을 하면 되겠죠. 보세요. 그러면 이 압착용 테이프가 이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줘서 중심 잡아주고 아래 위로 걸어서 이렇게 당겨주니까 좋죠. 네. 이게 일반 호접 접붙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앞면에서 보실까요? 처음에 이걸로 접을 늘려다가 여기 장년가지가 아주 딱 길게 나와 있고 여기 올해 난 새순도 3개나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빨아 당기는 게 엄청 많죠. 이 접두 끝에서 잎이 많아야지 이게 빨아 당겨 갖고서 접이 빨리 돼요. 이건 이제 일반 호접이라고 그래요. 자기 몸을 돌려서 붙여서 넣는 거, 혹은 다른 화분을 심어서 이렇게 절단하지 않고 그 화분에 있는 접수로 접을 붙이는 걸 일반 호접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추가하겠습니다. 접을 붙이고 나면 이 접수목의 수세가 최우선시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힘껏 움켜 잡고 있는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뿌리를 드러내주면 이게 햇빛을 보면 이제 양생이 되죠. 그러면 이제 뿌리가 굉장히 굵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물집을 만들어주고, 또는 제품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유한낙스 다 쓴 빈 통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면 이렇게 딱 잡고 뭐 이렇게 비료 이렇게 시비하는 그 통으로는 아주 적격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뿌려줘요. 자, 요거 한 통입니다. 이제 나무 크기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12장은. 요거 12한 그 제품은 청주 지역에서는 청원 생명 유박이라고 있습니다. 질소 함량이 4.5% 내외되고 인산 2, 칼리 성분이 1인데 유기질비입니다. 12하고 물은 조로로 하나, 그러니까 닷대죠. 반말. 요걸로 이제 타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주기적으로 시비와 물 관리를 해줘야 돼. 이 나무가 이제 세력이 좋죠. 그 물 관수할 때가 됐는데 비가 왔어요. 그러면 비 왔으니까 안 줘도 돼. 물론 그걸로 해서 하루 이틀 더 늦어서 물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물 주는 양이 지금 보시면 25에 20cm, 높이가 25대입니다. 이 양을 이렇게 보면은 50에 50 된단 말이죠. 이 높이가 25라면 쉽게 말하면 250mm인 거예요. 250mm라도 요게 그 넓이가 더 넓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넣은 양만 몇 mm를 넣느냐면, 비 온 양으로 치면 150mm 이상 비가 와야지 되는 양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관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몇 mm가 옵니까? 우리 기껏 와야 50mm 옵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한 사흘 정도는 늦췄다가 관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100mm 이상 비 오지 않으면 관수는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비 조금 왔다고 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자, 이상으로 문인목 소나무 일반호접 접목과 물 관리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